먼저 매일신문의 이진엽 국장님 질문해 주시죠. 대구 유니버시아드의 문제가 북한 참가가 초미의 관심이 지역민들한테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유감 표명도 하신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만도 과연 유대회를 앞두고 목전에 이같이 북한이 불참 시사를 한 것이 저희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유대회에 북한이 과연 참가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대통령께서 아시고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북한의 저희라기보다 북한이 이런 문제에 대응하는 것을 보면 너무 감정적이고 뭐랄까 강경해서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건 북한 외교의 하나의 특성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아집니다. 언제든지 그냥 기분 나쁘면 자리 박차고 일어서기도 하고, 그런 점에서 저희 이전에 참 좀 답답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지금까지 북한이 이런저런 시비랄까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우리 한국 정부의 아무런 잘못이 없고 우리로 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을 들고 나와서 시비를 건 것이 많은데, 이번 경우에는 조금 우리가 빌미를 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북한은 적이냐 대화의 상대방이냐 이 두 가지 성격이 공존한다고 보는데, 그래도 지금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화해와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유대회 같은 이런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인공기를 불태운다든지 또는 초상화를 훼손하는 이런 것은 좀 과했지 않는가, 적절치 못했다. 또 당연히 예상되는, 이런 반응이 예상되는 그런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참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어제 이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유감 표명을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또 참 정부의 참모들은 우리 국민들의 정서를 생각해서 좀 유감 표명을 머뭇거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도 성조기 훼손이 있거나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적절하게 유감 표명을 해왔듯이 이번에도 유감 표명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특히 유대회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큰 기대를 걸고 있는 행사인데, 어쨌든 성공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어서 다소 제가 비판을 받을 각오를 하고, 국내 여론 보기 따라 비판할 수 있거든요. 비판을 좀 받을 각오를 하고 성의를 다했으니 이젠 잘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지금부터 계속해서 설득을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도 통합 문제입니다. 시도 통합 문제는 비단 대구와 경북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최근에 지방 분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시도를 통합을 해서 시너지 효과를 살리고 또 경쟁력도 높여야 한다는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현 자치단체장들도 통합에는 원칙적으로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방에만 맡겨두어서는 이 해결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중앙정부에서 개입하는 데도 한계가 있겠지만은 지방에만 맡겨두어서는 해결이 안 되는 이 문제,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마음으로는 사실 그 얘기를 끄집어내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또 견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방에 관한 문제를 중앙정부가 자칫 잘못 끄집어내면 큰 논쟁의 소용돌이에 빠지고 없었던 갈등을 하나 더 만들어내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조심조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구역이라는 것이 옛날에 농경시대
우편 배달부들이 걸어서 편지를 배달하던 그 시절에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이건 지금은 뭐 온갖 정보통신들이 다 발달돼 있고 특히 신문 방송도 아주 잘 발달돼 있고 해서 정보 교류가 아주 즉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고쳐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큰 시도를 하나로 통합하고 행정 단계를 하나 줄이는 방법이 있고 또 생활권별로 전국의 도를 좀 더 세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전체를 세분하는 방법은 너무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금방 쉽지는 않습니다. 우선 먼저 쉬운 것이 이 시도 통합의 문제인데 지방에서 큰 이의가 없을 것 같으면 중앙에서는 얼마든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지방에서 그런데 상당히 생각보다 논쟁이나 갈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것이 제일 우려가 됩니다. 지금 그 주민투표법을 이번에 제출하고 있는데요. 주민투표법을 만드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지방의 문제를 지방이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주민투표법을 발의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자치권을 확대하자면 지방 스스로 결정해야 될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는 것인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오늘 좋은 질문 주셨기 때문에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지방분권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가 마련 중인 지방분권 로드맵 보면은 지방을 특색 있게 살리면서 국가 전체의 발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지방정부가 행정, 교육, 입법 기능에다 자치경찰까지 거느리면서 최우선 과제는 재정확충이라고 생각됩니다. 재정확충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방분권이 생각보다 아주 근본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학자들이 선거 때 제기해 왔던 분권의 요구, 그다음에 제가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우리 각종 위원회에서 만들어 온 분권안을 제가 전부 다 다시 새로 하라고 지시할 만했습니다. 왜냐하면 충분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학자들이 논의하던 어떤 수준보다 더 근본적이고 대폭적인 지방분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돈이 중요한데 돈에 관해서는 지금 지방세는 전체 국가 세수의 2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실제로 중앙정부가 받은 국세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방으로 교부금, 양여금, 보조금 등으로 이전되고 있어서 실제 국가 전체 재정 중에서 결과적으로 쓰고 있는 돈은 지방이 55%, 중앙정부가 45%를 쓰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방이 쓰고 있는 55% 중에서 교부금을 제외한 다른 재원은 이게 전부 꼬리표가 붙어 있습니다. 이 돈은 도로에만 쓰라. 이 돈은 환경, 위생에만 쓰라. 이렇게 딱딱 꼬리표를 붙여서 주는 돈이죠. 그 꼬리표도 종류가 있는데 어떤 것은 이 돈은 도로에만 쓰라 하면 어느 도로에라도 쓸 수 있게 돼 있죠. 양여금이 그렇습니다만 어떤 돈은 이건 아무 학교에 강당을 지어라. 이건 어디에 시민 회관을 지어라. 이런 식으로 또박또박 전부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방으로서는 그 돈을 효율적으로 지방의 상황에 맞게 쓰지를 못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것을 지방이 알아서 판단해서 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중앙에서 돈을 주면 100% 그냥 주면 지방에서 공짜라고 받으면 되는데 반드시 지방 재정을 갖다 붙여야 하기 때문에 지방 재정이 중앙의 보조금 때문에 오히려 왜곡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것도 시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단계로는 그 지방재정의 금액을 우선 많이 넓히는 것보다는 자주권을 일단 확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주권을 확대해놓고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제 이전하는 데 따라서 권한이 더 이전되는 만큼 재정도 더 이렇게 이전해 가면서 재정 자체를 확대해 나가는 2단계로 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걸 한꺼번에 다 지금 해놓으면은 이게 엉켜가지고 풀리질 않습니다. 지금 우선 자주권을 높여놓고 양적 확대를 해 나가야지 양과 자주권 확대를 한꺼번에 뒤섞어 놓으면 여기에 이해관계가 복잡해져서 찬반이 복잡하게 얽힙니다. 그래서 양적 확대는 당장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중앙정부가 역시 지원하는 그 사업비는 계속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 사업비의 지원은 두 가지 기준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주는 자주재정은 물론이거니와 그 외에 사업을 지원함에 있어서 아주 낙후된 지역에 특별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하나는 사업 자체의 타당성이 아주 높아서 타당성 높은 사업에 대해서 경쟁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지원하는 이런 방향으로 재정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방 교육이나 경찰 부분은 자치 제도화 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건 업무가 이관되면 재정은 자연스럽게 따라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네, 어제 지난주에 개막한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 지금 하루에 3만 명에서 4만 명이 찾을 정도로 매우 성황리에 성공적으로 지금 출발을 했습니다. 중앙정부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준 것이 그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대통령께서는 앞으로 하반기에는 경제 문제하고 그다음에 민생 문제를 아주 집중적으로 챙기시겠다 이렇게 말씀이 계셔서 기대가 큽니다. 민생 문제 중에 지금 현재 청년 실업 문제 이것이 상당히 심각한데요. 특히 지방대학 졸업생들은 졸업하자마자 바로 실업자가 되는 더욱더 취업난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모두에서도 지방대학 육성을 강조를 하셨는데 청년 실업 문제하고 또 지방대학생들한테 어떤 취업 기회에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무슨 그런 구상은 하시는 게 없는지 이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우선 제가 구체적으로 약속한 것이 지방대학에 대해서 인재할당제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인재할당제를 실시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공공기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에 있어서는 상징적인 효과는 크지만 그 자리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는 지방대학생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지방 육성의 전략적 포인트, 핵심 전략으로 지방대학을 육성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지방대학의 육성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가고 싶은 대학으로 만든다는 측면에서 대학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아울러서 지방대학이 대학을 출신한 사람이 그 지역의 산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고 아주 우수한 인력으로 취업 기회를 만들어내는 그런 구조를 가짐으로써 지방대학과 지방산업 그렇죠. 얘기에 조금 제가 빠졌습니다. 지방대학과 지방산업이 밀접하게 서로 협력해서 지방대학이 지방산업을 살릴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해내고 따라서 지방산업이 지방대학 출신을 취업이 되게 하는 이런 상호 협력 관계를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따로 재원도 마련하려고 하고요. 그러나 재원을 새로 마련하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5조 이상 가지고 있는 정부의 R&D 예산을 전부 찾아서 그것을 지방의 산학연 협동체제 속으로 배정을 하려고 합니다. 같은 R&D 예산이라도 중앙에 있는 것을 지방으로 하고 또 그 R&D 예산 중에서 또 특히 대학과 지방 산업 간의 결합을 통해서 취업 문제도 해결되고 지방 경제 문제도 함께 해결해 나가는 이런
그 혁신 클러스터를 형성해 나가려고 합니다. 여기에 아주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또 한편에 있어서는 우리 그 교육의 파행이나 왜곡이 전부 대학 서열화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학 교육의 그 서열화를 해소함으로써, 지방대학 육성을 통해서 대학 교육 서열화를 해소함으로써 결국 우리 교육 문제도 풀어나갈 수 있는 상당히 좋은 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정말 역점을 두어서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제일 애로를 겪는 것은 지방대학이 그 프로그램을 내놔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지원을 하려고 해도 지방대학교에서 지방의 산업과 함께 결합해서 그 교육이 진행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내놓지 않으면 지원을 할래야 할 수가 없죠. 지난번에 가보니까 대구에서 몇몇 대학들, 특히 경북대학 같은 경우엔 이미 그 창업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기업체를 간에서 길러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것이 좀 더 좀 폭넓게 하고 그 기업에 대한 기술, 아주 높은 수준의 기술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이 쓸 수 있는 연구개발 인력들을 좀 더 폭넓게 학교에서 양성해서 지원해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시면 그 대폭적인 전폭적인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될지도 모릅니다. 각 지역에서 이 프로그램을 잘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에 따라서 지원이 달라지는 그런 결과가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라고 이건 효율성의 문제니까요. 그래서 아주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난번 대구 가보니까 대구는 상당히 그 점에서 좀 앞서 있는 것 같아서 좀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대구일보 안 국장님. 대구 경북 지역 경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대구를 동남권의 연구 개발 중심지로 육성하자는 논의가 대구 경북에서 활발하게 일고 있습니다. 또 대구를 동남권의 연구 개발의 축으로 개발하면 섬유와 기계, 금속 등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이 편중되어 있는 대구에 산업 구조를 고도화한다는 그런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 가지고 대구에 대구 경북 가칭입니다만은 대구 경북 과학기술원 이런 걸 설립하고 또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지고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관해 가지고 정부 방침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대구가 참 어렵죠. 그러니까 경상북도도 뭐 같이 어려운 사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난날 돌이켜보면 대구가 그 산업적 기반이 오랜 전통을 가지고 축적되어 왔기 때문에 기술 수준이라든지 이런 그 경영의 기반이라든지 하는 것은 아직도 상당히 강한 기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구가 좀 더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대구가 이제 그 섬유도시로서의 특성이 있어서 정부에서 지난 5년 동안에 한 3,700억 정도의 투자를 했습니다. 물론 지방도 스스로 투자를 하고 했는데 그 결과가 지금 평가 단계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구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 결과를 좀 더 잘 살려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성공의 그 본보기를 보여주게 됐을 때 2차, 3차의 투자가 쉽게 되는 것이죠. 이제 정부 돈을 쓸 때는 전부 효율성을 전부 하나하나 따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구에 있는 대학들이 우수하고 또 산학협동도 지금 좀 선도적으로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있어서 정부로서는 그런 가능성을 전부 점검해서 가능한 지원들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조금 전에 우리 안 국장께서 말씀하신 과학기술연구소
과학기술연구소입니까? 예, 과학기술원. 예. 과학기술원에 관한 문제는 지금 전국의 각 지역에 크든 적든 다 그 연구소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같은 연구소들이 있는데 대구 경북 지역이 빠져 있죠. 그 부분은 되도록 그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효율성이 없는데 정치적 배려만 가지고 그런 것을 세울 수는 없는 일이지만 효율성이 비슷하다면 이런 그 적극적으로 또 지원을 해야 될 만한 그런 그 환경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필요성이 어느 정도만 인정되면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TBC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섬유산업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예. 이 섬유산업은 사양산업이 아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할 생활문화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섬유산업은 대구 지역 전체 제조업 생산의 28%를 차지하고 있는 주력산업입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의 이제 밀라노 프로젝트에 이어서 이제 포스트 밀라노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고대하고 있는데 그 지원 규모에 대한 축소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방침이 좀 궁금합니다. 예. 옛날에는 대통령이 지방에 가거나 또는 정책을 결정할 때 거기 얼마 주시오 이렇게 하면 되게 통했는데 요즘 공무원들이 빡빡해요. 전부 그 타당성 분석을 하고 효율성이 있고 없고 뭐 아주 꼬치꼬치 따지는 바람에 대통령이 주라 해도 이제 그 소위 효율성이 증명되지 않으면 참 어려운 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이제 대통령이니까 눈을 딱 부릅 뜨고 정말 1억이냐고 인상 한번 쓰면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국가를 그 운영해 가려고 하면은 이것은 합리성의 토대 위에 서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덜컹덜컹 여기서 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그렇습니다. 우리 그 권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섬유 산업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달나라 아니 로켓 해서 인공위성 가는 데서부터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섬유로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적용 범위가 넓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결코 사양산업이라고 보지 않고 기왕에 상당한 투자를 해서 전국적으로는 섬유 부분의 수출액이 좀 줄어들었습니다만 대구 지역은 조금 이렇게 상승했습니다. 상승했고 해서 모든 섬유 분야는 아니라 할지라도 소위 기술적 수준이 높은 부분은 골라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단지 금액에 대해서 내가 얼마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예. 네, 동해안 개발 관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보면은 동해안권 SOC 사업이 2010년 이후 장기 사업으로 밀려났습니다. 이 때문에 동해안 그 개발 청사진이 지금 표류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일 신항만 같은 경우는 이 개발 여건이 좋은데도 여러 가지 정치 논리에 밀려서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 동해안 개발 관련하여 정부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그 정치 논리에 밀려서 이 말은 제가 쉽게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실 되게 그렇게 느끼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는데 그건 참 증명하기 어려운 문제이고 국회에서도 보면 아주 항상 각 지역 그 대표 의원님들이 서로 지역 사업에 대해서 그 정치성을 가지고 논쟁을 참 많이 하는데 근데 사실 그걸 참 정확하게 증명하기 어렵고 좀 때도 표현하기 어렵습니다만 어떻든 지난 5년 동안에 그 영일만 신항에 대한 투자는 그렇게 소홀하진 않았습니다. 방파제 부분은 지금 그 실제로 본 부두보다 훨씬 앞서서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일반 부두도
정부가 지금 착공을 해서 공사를 진행 중이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컨테이너 부두 사계 선석이 문제인데 이것은 민자 협상을 하고 있는데 아마 곧 협상이 끝나면 계약이 체결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보니까 민자유치라는 것이 참 좋은 줄만 알았는데 보통 민자유치가 정부 사업으로 하는 경우보다 3년, 4년 또 경우에 따라 경기가 불투명할 때는 그 이상으로 항상 지연되는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부산신항 같은 경우도 민자로 했기 때문에 사업 착수가 한 4년 지체됐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포항도 역시 그동안에 경기 IMF 지내고 경기의 불투명성으로 인해서 그게 많이 지체됐습니다. 됐는데 차질 없이 진행이 잘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울러서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이 삼척 포항 간의 철도 그리고 영일 어디입니까? 울진 포항 간의 고속도로 그 부분은 제가 각별히 신경을 써서 1년이라도 더 단축해서 빨리 완공이 되도록 착공이 되고 완공이 되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것은 사회 간접자본이 먼저 이렇게 길을 닦아 놓으면 지역이 금방 따라가서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은밀하게 효율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정치적 결단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추진해서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철도 같은 것은 남북 간의 철도 연결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북핵 문제가 빨리 풀리고 빨리 되면 그쪽도 훨씬 촉진될 가능성이 있죠. 어쨌든 저는 그렇게 앞으로 되리라고 보고 미리 그쪽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 대구 지하철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구 지하철 지난 2월 참사 이후에 한국지하철공사 법안이 국회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어떤 입장이신지, 그리고 지하철 건설비 국고지원 비율이 지역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이 같은 국고지원 불균형으로 인해서 대구의 경우 1조 3천억이란 이런 엄청난 지하철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불균형을 해결하는 그런 방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죠. 예. 요 국장님, 지하철 지원이 과거에 불균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는 해소된 지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불균형 말씀하시면 좀 사실에 맞지 않습니다. 하여튼 불균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돈을 다 들이진 못했지만 제도적으로 시정은 다 돼 있고 그리고 약속한 시간에 따라서 다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균형은 없습니다. 없고 지하철에 대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균일하게 50%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각 지자체가 부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부산에 있는 부산의 지하철 공사는 지방공사로 가져가라고 해도 안 받아가고 버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국적으로 이걸 중앙정부 공사로 전부 다 맡아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죠. 근데 이 문제는 결국 지원을 받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원을 더 해달라 해도 잘 안 해주니까 결국 중앙정부가 빚까지 다 떠안고 가라 이런 뜻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지금 결론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나와 있는데 된다 안 된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부 내 좀 깊이 있는 토론을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론을 좀 하면서 우리 부처의 입장들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원론적으로 내 생각은 그것은 분권에 반한다. 예를 들면 부산의 경우도요. 부산 지하철은 부산 시민들에게 서비스하고 부산 시민들의 발입니다. 발인데 그거는 중앙정부에서 인사까지 다 하는 공사로 운영하라 이렇게 하고 대신 부산 시민들은 거의 이용하지 않고 부산 시민의 수입이 될 뿐이고 부산 시민의 일자리가 될 뿐인
그 항만공사는 내놓으라고 막 조르거든요. 그거 뭐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항만공사 빨리 설립해달라고, 빨리 넘겨달라고 합니다. 저는 항만공사보다는 지하철공사가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훨씬 더 밀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부산시가 그 공사를 가지고 서비스해야 됩니다. 같은 이치로 전국으로 지하철공사는 분권화 시대에 맞게, 자치의 시대에 맞게 스스로 운영하고, 다만 중앙정부가 지원을 좀 더 해내라, 돈을 좀 더 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논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재정 지원은 좀 더 하더라도 결국 같은 말 아닙니까? 결국 중앙정부가 돈 더 쓰라는 말인데 기왕에 중앙정부가 그것을 떠맡아야 할 판이면 돈은 주고 경영은 역시 자치적으로 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